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궤캐, 줄거리, 첫 만남과 운명적 사랑. 이야기는 젊은 예술가 베르테르가 친구 비렐름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베르테르는 법률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 작은 시골 마을 바라임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에게 매료되며 마침내 자신이 찾던 평화를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베르테르는 마을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여인 로테를 만납니다. 로테는 9명의 동생들을 돌보는 22살의 여성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대신해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베르테르가 로테를 처음 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가 어린 동생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모습에서 베르테르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순수함과 모성을 발견합니다. 무도회에서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고 대화를 나누며 깊은 교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클롭슈토크의 시를 함께 사랑하고 자연과 예술에 대한 유사한 감수성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로테는 베르테르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신에게는 약혼자 알베르트가 있으며 어머니의 임종 때 그와의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사랑의 심화. 베르테르는 로테가 약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친구로 남을 수 있다고 로테의 행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알베르트가 여행에서 돌아오자 베르테르는 그와도 친구가 됩니다. 알베르트는 성실하고 이성적인 신사로 베르테르와는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인물입니다. 베르테르는 로테의 집을 자주 방문하며 그녀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산책하고 음악을 듣습니다. 베르테르에게 이 순간들은 천국이자 동시에 지옥입니다. 로테 곁에 있을 때는 황홀하지만 그녀가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베르테르의 정신 상태는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그는 로테에 대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일기와 편지에서 자연의 변화를 자신의 내면과 연결시키며 점점 더 어두운 생각에 빠져듭니다. 이별과 좌절. 베르테르는 상황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로테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대사관의 서기관 자리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귀족 사회의 위선과 속물근성은 그를 더욱 질식시킵니다. 어느 귀족 모임에서 베르테르는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며 이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베르테르는 다시 바라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사이 로테와 알베르트는 결혼했고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다시 로테를 찾아가지만 이제 그녀는 기혼 여성이며 그와의 만남을 제안합니다. 베르테르의 방문이 잦아지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알베르트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로테 역시 베르테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도덕적 의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12월의 어느 날 베르테르는 로테를 마지막으로 방문합니다. 두 사람은 오시안의 시를 함께 읽으며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베르테르는 로테를 껴안고 키스하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로테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밀어내고 방으로 도망칩니다. 베르테르는 다시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집을 떠납니다. 그날 밤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에게 사람을 보내 권총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로테가 직접 권총을 건네줍니다.
베르테르는 밤새 편지를 쓰고 로테가 그에게 선물한 분홍색 리본을 가슴에 단 채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눕니다. 다음 날 정오, 하인이 바닥에 쓰러진 베르테르를 발견합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의식이 없었고 베르테르는 그날 밤 12시를 넘기며 숨을 거둡니다. 책상 위에는 로테와 알베르트에게 쓴 편지가 놓여 있었고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테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알베르트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언덕에 묻혔습니다. 독후가 모인 독자일 민지 25세 대학원생 베르테르를 읽으며 처음으로 사랑의 광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베르테르의 감정은 과도하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해서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그가 로테에게서 발견한 것이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니라 삶의 의미, 그 자체였다는 점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 소설은 사랑의 아름다움과 위험을 동시에 보여주는 영원한 경고이자 위로입니다. 독자 이준호 32세 직장인 베르테르를 읽으면서 낭만주의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베르테르의 모습은 이성과 효율성에 길들여진 현대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물론 그의 선택을 찬양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던 그의 용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계산하고 타협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베르테르는 극단적이었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독자 삼수연 28세 교사 로테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읽으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가족을 책임지며 도덕적 의무를 다하려 애쓴 여성이었어요. 베르테르를 향한 그녀의 감정도 진실했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욕망보다 의무를 선택해야 했던 시대의 비극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일방적인 헌신과 집착은 상대를 질식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독자 사태영 45세 작가 250년 전의 소설이지만 베르테르의 고뇌는 현대인의 그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예민한 영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삶의 무의미함에 대한 고민. 베르테르는 실존주의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괴테는 이 작품을 통해 낭만주의 시대에 정신적 초상화를 완성했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독자 오은지 21세 대학생 처음에는 베르테르가 너무 극단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읽을수록 그의 순수함과 진정성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며 세상의 위선을 거부했어요. 물론 그의 선택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가 느꼈을 고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괴테가 이런 작품을 썼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이 소설은 청춘의 열정과 절망, 그리고 순수함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위태로운지를 보여줍니다. 베르테르를 읽고 나니 제 감정들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비평가 논평사인 비평가 1 문학평론가 김서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서간체 소설의 백미이자 낭만주의 문학의 정점입니다.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 독자는 베르테르의 내면에 직접 접근하며 그의 감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체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낭만주의 정신의 완벽한 구현입니다. 이 작품이 출간 당시 유럽 전역에서 베르테르 열풍을 일으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정신적 혁명이었습니다. 비평가 이 심리학자 박민아 심리학적 관점에서 베르테르는 경계성 인격과 우울증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극단적 감정 기복, 타인에 대한 이상화,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기 파괴적 행동.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괴테가 250년 전에 이미 정신적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는 점입니다. 베르테르의 비극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소외와 실존적 공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의미 상실의 위험을 괴테는 베르테르의 죽음을 통해 예언했습니다. 비평가 3 철학자 이재현 베르테르는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입니다.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보다 한 세기 앞서 괴테는 실존적 선택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부조리한 세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지키려 했고 그 대가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자살은 나약함이 아니라 극단적 자유의 실천입니다. 그의 비극은 자유로운 영혼이 경직된 사회 속에서 숨 쉴 수 없었던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비평가 4- 문화사학자 최유진 베르테르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현상이었습니다. 출간 직후 젊은이들은 베르테르처럼 옷을 입고 베르테르처럼 말하고 심지어 베르테르처럼 죽었습니다.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는 문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낭만주의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슈투름 운트 드랑 질풍노도 운동의 정신, 즉 감정의 자유로운 분출과 천재의 창조성에 대한 믿음이 베르테르를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괴테는 26세에 쓴 이 작품으로 시대의 목소리가 되었고 유럽 문화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마무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감정의 가장 순수하고 격렬한 형태에 대한 탐구이며 한 영혼의 비극을 통해 보편적 인간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2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베르테르에게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작은 베르테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좌절하고 꿈꾸고 절망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베르테르는 우리에게 감정의 아름다움과 위험,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